네, 어제 이제 점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 옴니텔을 볼 건데, 옴니텔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상한가를 가더라도 다 똑같은 상한가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내용이라든지 이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종목군들은 그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 기업의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한데 어떤 특정 이슈로만 상한가를 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한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꺾여 내려갈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똑같이 뭐 상한가든 10%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를 보셔야 그런 상승이 이제 연속성이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고 단기 상승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일단 옴니텔 같은 경우 그 어제 그 점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점상한가를 간 이슈를 보시면은 자금 조달 이슈예요. 총 9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로 이제 70억 원, 그 다음에 전환사채로 20억 원을 조달을 했는데 사실 유상증자는 보통 이제 악재예요, 그렇죠?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근데 이 유상증자 중에서 좀 다르게 볼 거는 뭐라고 했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삼자 배정 유증이든 그냥 유증이든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건 맞습니다. 피자를 10개로 쪼갰는데 11조각으로 쪼개면 한 조각당 가치가 적어지는 건 맞잖아요.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그쵸? 삼자 배정 유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자 배정 유증은 일반 유증이랑 뭐가 다르죠?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받아갈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삼자 배정 유증이 가면은 이 유상 증자를 받아서 바로 팔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투자 관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 늘어나는 그 물량을 소화할 주체가 분명하다는 거니까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일단 제거시켜주고, 두 번째로 이게 더 큰 이유인데 삼자 배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삼자가 유상증자에 확실히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의 한 주당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상증자를 받아가겠다는 건 그 기업에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일반 유상증자와 다르게 시장이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주는 이제 대덕기현 투자조합과 위지트가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 건데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텔이 지금 관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이제 관리 종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영업 손실이 몇 년간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받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번에 9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어쨌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자금을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 우려감이라든지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상당 부분 지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그 기업의 호재로서 작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고 옴니텔은 한 가지 특수한 부분이 있죠.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입니다. 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냐?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 중에 좀 유명한 게 이제 빗썸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 빗썸을 운영하는 데가 이제 BTC 코리아닷컴입니다. 이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BTC 코리아닷컴의 지분을 옴니텔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또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옴니텔의 그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옴니텔이 가지고 있는 BTC 코리아닷컴의 지분 가치가 뭐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옴니텔의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자체도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자 배정 유증 이슈, 그로 인한 자금 조달, 그로 인한 상장 폐지는 면했다는 다행스러운 기대감.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로서의 BTC 코리아닷컴 지분
기대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점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점상을 보인 부분들, 어제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조건적으로 계속 올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3자 배정 유증은 그냥 3자 배정 유증일 뿐이고 보통 이게 상한가까지 가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좀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면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장 폐지를 확실히 면했다는 건 아닌데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그냥 그 자체라는 거지. 상장 폐지를 면했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식시장에 붙어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또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도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약간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슈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왜 상한가를 갔는지를 알면은 이게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옴니텔이 영위하고 있는 본 사업이 그 모바일 커머스 사업입니다. 모바일 커머스 뭐 스마트폰으로 뭐 선물 주고 뭐 상품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딱히 날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업의 본 경쟁력은 어때요? 별로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짝 이슈로 어제 점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 주가가 오늘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드렸듯이 어제 급등한 이슈는 일단 단타적인 이슈고 앞으로 기업 내용이 개선이 돼야지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뭐 기술적으로는 다시 반등해 1600원, 1700원 갈 수도 있어요.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의 갭을 메꾸는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하면은 또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그냥 투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투기성이 굉장히 짙은 기업으로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옴니텔에 대한 기업 설명을 드렸지만 이로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그냥 상승했다, 점상한가 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어떤 이유로 점상한가를 갔는지 그러면은 그렇게 상승한 이슈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모멘텀인지 아니면 단기에 끝날 이슈인지 그 기업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이나 본업에서의 성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지셔야 그게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주가가 그렇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들 그리고 그 이유가 연속성을 가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을 가진 이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나중에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가 연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를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쌓아나가는 게 주식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각각 종목 이슈들이 나오면 상승 하락의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